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이준영 지음의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 입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의 도래. 강력한 전염병 이후 새로운 특징들이 표준이 되는 넥스트 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인간의 대응 행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표준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새롭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바이러스의 완벽한 제거 및 예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WHO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넘어서 엔데믹, 주기적 발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엔데믹은 에이즈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댕기열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혹시 모를 감염병의 장기적인 유행에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다양한 백신이 개발 중에 있지만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HO에서도 당장 2020년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염병의 장기화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점점 빨라지며 바이러스 X, 알려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 사스,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에 메르스까지 6년 주기로 바이러스의 공격이 계속되어 왔는데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지 5년도 안 돼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미래의 바이러스 X의 발병 주기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문화, 관습, 행동 양식 등에 대한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넥스트 노멀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가 인사예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인류 보편의 인사 방법이었던 악수예절도 사라지고 있다. 접촉을 전제로 한 인사예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중국의 전통 인사법인 공수법을 제안하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자신의 양 손바닥을 마주치는 인도식 나마스테 인사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행동 양식이 바뀌고 있다. 모든 것이 전염병을 막는 방역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프라이빗 여행, 혼행족의 증가. 여행에 있어서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여행객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 시대의 안전성 판단에는 그 공간이 많은 사람으로 혼잡한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연휴 기간 동안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독채 숙소 이용률이 전년도 대비 265%나 증가했다. 사람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독립적인 숙박이 가능한 펜션 예약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행 트렌드가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행을 하는 동안 감염의 우려가 있는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현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몇 시간 이상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함께 이동하는 여행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에서 단체 여행 상품은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여행에서는 가성비보다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이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는 나홀로 여행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미 혼행, 혼자 하는 여행 트렌드는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는 여행 방식이 되고 있다. 2019년 구글의 검색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들의 단독 여행 검색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230%나 늘었다. 여행 플랫폼 클룩이 발표한 나홀로 여행 설문조사에서도 전 세계 2만 1,000명 가운데 76%가 성별,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이미 혼자 여행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등산도 혼산,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이 유행이다. 과거에는 등산 동호회 중장년을 중심으로 여럿이 함께 산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혼산, 둘산, 둘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등산 스타그램을 태그하여 등산 인증 사진을 올리는 2030 젊은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내 스포츠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등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 등산용품 판매도 크게 상승했다. 과거에는 알록달록한 등산복이 인기였다면 요즘에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레깅스가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등산을 가볍게 즐기는 일상 산행 인구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혼자 걷는 여행도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0년 4월에 만 15세 이상 79세 이하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걷기 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걷기 여행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37%로 나타났다. 걷기 여행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걷기 여행의 장점으로 꼽은 이유는 느리게 걸으면서 구석구석 발견하는 아름다움과 여유, 건강, 자연 감상 등이 있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혼자 하는 여행과 걷기를 통한 느린 여행이 앞으로 주목할 만한 여행 트렌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나홀로 여행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 소규모 인원만 함께하는 여행도 주목받을 것이다. 소규모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프라이빗한 감성을 주는 것이다. 소수만을 위한 특별함을 여행 콘셉트로 잡는 것이다.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여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숙소 환경과 여행 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다.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아 사생활이 보장되며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편안한 숙소가 주목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캠핑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의 인원과 호젓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앵포 등의 유럽 뉴스 채널에서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피해 가족끼리 캠핑카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 캠핑카 주문이 밀려들고 있으며 캠핑카를 빌리려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캠핑카 대여 업체인 예스카파는 여름 휴가철 예약이 8,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20%나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여가 활동의 방법으로
캠핑카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여행 상품은 줄었지만 개인과 가족 단위의 소소한 여가 문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미래.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소매의 종말이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미국 백화점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우리나라 오프라인 마트의 상당수가 폐점에 이르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전염병 위험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시작된 온라인 쇼핑 붐은 이에 익숙하지 않던 시니어 세대까지 가세해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편리하고 신선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쇼핑의 혜택을 맛본 후에는 오프라인 쇼핑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나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O4O,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기술을 도입해서 오프라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오프라인만의 장점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에서 대형마트도 변신을 시도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이마트 월계점은 기존의 상품만 가득했던 판매 공간을 독서, 식사, 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브런치 카페와 어린이 놀이 체험 공간, 클라이밍, 액티비티, 체험 놀이터 등으로 매장의 70%를 채우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체험 공간이 20% 정도 수준이었다. 점포 내부의 동선도 스타필드나 이케아처럼 굽이굽이 걸어다니며 둘러볼 수 있게 구성했다. 이전에는 매장 초입에 과일 등의 상품을 놓았지만 이제는 바로 구매해 먹을 수 있는 만두나 어묵 등을 배치했다. 그동안 마트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 프리미엄 라인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과 차별화되는 현장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2020년 4월 일본의 요코하마에 매장을 오픈한 유니클로는 놀이를 콘셉트로 점포를 디자인했다. 가족 단위 고객을 타깃으로 대형 미끄럼틀을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 그 공간을 놀이공원처럼 즐길 수 있게 했다. 이제 유통도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한 공간에서 서비스로서의 유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소소한 골목길에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프랜차이즈 자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하다. 예를 들어 연희동의 양갱상점, 금옥당은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감성의 식품 콘텐츠로 고객들을 끌어모은다. 친환경 편집숍 서촌도감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이라는 슬로건을 선보였다. 서울 성수동의 수입치즈 상점 유어 네이키드 치즈는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다양한 치즈를 체험, 구매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은 모두 시대를 이끄는 감성으로 일반 상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중견기업인 시몬스도 성수동에 팝업 매장 하드웨어 스토어를 열었다. 이곳에는 침대 관련 상품이 하나도 없다. 또한 침대 제품에 대한 홍보 문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매장은 한 번에 4명씩만 입장할 수 있으며 형형색색 예쁘게 포장된 공구, 문구류, 기타 잡화들이 촘촘히 진열되어 있다.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얻으면서 SNS에는 인증샷이 넘쳐나고 화보 촬영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는 지역사회에서 영감을 받아 소통하는 소셜라이징, 사회적 교류를 펼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시몬스의 팝업 매장 기획은 독특한 감성으로 브랜드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오프라인 상점은 고객의 생생한 체험을 이끌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딩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의 편리함보다 매력적인 오프라인의 숨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콕 소비와 외출 욕구의 증가, 외모관리 산업의 명암, 집에만 있으니 외출하거나 모임에 나갈 일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모관리 상품의 판매는 부진해졌다. 화장품 판매도 부진했다. 통계청이 4월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온라인 화장품 거래액은 전년도 대비 11.7%나 줄었다. 온라인 화장품 거래액은 그동안 계절과 상관없이 분기별로 계속 증가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의류 제품 매출도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션 업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염병 위기로 인한 급격한 수요 위축이 일어나고 있어 내수도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외국 수출 물량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외에도 외모 관련 소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생활용품 회사 유니레버는 2016년도에 면도기 배달 서비스 업체인 달러 쉐이브 클럽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업체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면도날 카트리지와 쉐이빙 크림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데 사람들이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서 면도 자체를 게을리하게 되어 면도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의 틈새 니즈에 부합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카테고리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홈패션 카테고리다. 시장 분석업체 크리테오에 따르면 3월의 잠옷 및 실내복 판매는 2020년 1월 대비 호주, 브라질, 한국 및 이탈리아에서 모두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패션은 집 안에서도 잠시 외출할 때도 입을 수 있는 편한 옷들이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옥션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홈웨어 관련 상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간단한 운동과 가벼운 외출을 겸할 수 있는 홈웨어를 겸한 애슬레저 룩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레깅스 판매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홈웨어 중에서는 파자마 스타일의 옷이 인기를 끌었는데 격리 기간 동안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자마를 입고 가족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줌,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통한 영상회의가 많아지면서 하의보다 상의의 중요성이 커졌다.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카메라는 상반신만 잡기 때문에 정장 하의나 스커트, 양말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 그에 따라 하의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홈웨어가 인기였고 상의는 격식을 차려입는 방식인 이른바 상하 분리 패션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코로나 역설, 깨끗해진 지구.
인도에서 전 국민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지 15일째 되던 날,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이 모습을 드러냈다. CNN에 따르면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부터 150km 떨어진 펀자브 지방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풍광을 드러낸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들이 찍은 히말라야 산맥의 사진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환경 개선 효과는 중국에서도 극적으로 나타났다. 나사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이 이를 증명해준다. 2020년 1월 23일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이 봉쇄되면서 2월 중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30% 감소했다. 3월에는 이탈리아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40에서 50% 이상 감소했다. 한국도 중국의 오염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3월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에 비해 46%나 감소했다. 맑아진 공기는 의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마셜 포크 교수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미세입자 배출 감소로 인해 2달 동안 4,000명의 어린이와 73,000명의 노인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관찰된 자연환경 개선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이익 추구에만 몰입해왔던 소비사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려대 박기수 환경의학 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지구적 건강 관점이 중요하게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류에게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착한 소비,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다.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마음에는 4가지 선한 천사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입, 자기 통제, 도덕 감각, 이성 능력이다. 인간은 이러한 본성적 특성에 기반하여 선한 행동을 스스로 동기화시키게 된다. 앞으로 인류는 각자 도생을 향한 진화적 본능과 연대를 향한 사회적 욕구 사이의 간극을 지혜롭게 메꿔 나가면서 다가오는 위협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열린 온라인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앳 홈에서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어떻게 지혜롭게 펼쳐지는지 잘 보여주었다. 레이디 가가, 스티비 원더, 제니퍼 로페즈, 테일러 스위프트, 폴 메가트니, 엘튼 존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가 아닌 각자 집에서 콘서트를 이어가며 고난에 빠진 세계를 응원했다. 방역 최전선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캠페인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향한 응원운동인 샵 덕분에 챌린지도 큰 호응을 받으며 사회적 연대의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외국에서도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이나 감사의 메시지가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구글 검색량을 살펴보면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와 검색어가 크게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사투를 벌이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결속을 위한 순간의 시간을 갖고 이들을 응원했다. 모든 국민이 같은 시간에 함께 박수를 치는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열린 것이다. 영국 유해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크게 회자되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생필품 판매와 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매장 내 계산원이나 배달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월마트는 전 지역에 있는 직원들 중 영웅들을 뽑아서 이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영웅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위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태도는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소비운동이 사회적 연대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는 농수산물의 납품과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난관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마켓과 로컬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 화훼 농가에서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자 꽃을 구매하고 선물한 꽃을 인정하는 부케 챌린지가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여기에 지역 상권 내에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업소의 선결제를 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소비자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칫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기에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지원하는 선순환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졌지만 이렇게 서로를 돕는 과정을 통해 아픔을 딛고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먹구름이 잔뜩 낀 현재 우리는 길고 긴 전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먹구름 뒤에 가려진 희망의 빛을 의미하는 실버 라이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버 라이닝은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이 모든 구름의 뒤편은 언제나 은빛으로 빛난다 라고 표현해 생겨난 단어다. 이는 구름에 환한 언저리, 밝은 희망, 앞날의 광명을 의미한다. 괴로운 시간 뒤에는 항상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붕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넥스트 노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갈 준비를 하자.